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발표된 다음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1.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LG전자 역시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도 잠깐 반등을 주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옵션 만기일이라던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시작되면은 거짓말처럼 폭락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증시가 이렇게 1%대 큰 상승이 나왔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우와 나스닥이 2%대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일 동안 조정을 주었고 약 3% 가까이 하락이 나온 다음에 2%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죠.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에서 3일 동안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1%대 상승이 나온 거고 다우와 나스닥은 3일 동안 내리다가 하루 크게 반등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3일 동안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새해 첫 주 코스피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4%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건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라던가 외국인 기관의 매수 대금을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1% 이상 상승이 나왔지만 고작 3천억 정도밖에 매수세가 없었으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다르게 이렇게 이틀 연속 매도를 하다가 금요일날 잠깐 연기금과 투신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수로 잡혔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렇게 외국인이 매수할 때 똑같이 따라 사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투자성과 보고서 제출도 다 끝났고 배당락이 시작되자마자 지금 약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연일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보험이라던가 투신 그리고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수했지만 금융투자만 이렇게 매도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잠깐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9%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이 개장되자마자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또 내렸다가 플러스 2%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가 요렇게 장 막판에는 다시 한번 요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오전 중에 잠깐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오후 장이 마감되기 전에 갑자기 2% 이상 상승을 시켰고 장막판 30분 전에는 다시 올렸던 것만큼 빼버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갑자기 2%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면은 코스피 지수 역시 이렇게 변동성을 보는데 삼성전자가 내린 시간과 코스피가 내린 시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1% 이상 급등이 나오다가 다시 상승분을 반 정도 토해내고 동시효과 때는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당한 게 하도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이런 빅 이벤트와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뭐 이거에 대해선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CPI 지수라던가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지수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하방으로 가던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기하게도 선물 옵션 혹은 옵션 만기일까지 계속되는 끊임없는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옵션 만기일이라던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한국 지수는 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옵션이 제일로 중요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 CPI가 발표되자마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11월 달에도 CPI가 이렇게 발표되자마자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코스피 지수가 위에서 떨어지질 않아. 근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니까 거짓말처럼 폭락.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3일 정도는 갑자기 코스피 2500을 찍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 이제 다시 또 상승장이 오는구나. 코스피 2500 찍자마자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투입하면서 또 주식을 사죠. 여러분 지수가 계속 빠지기만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이럴 땐 그냥 풋옵션을 사가지고 지수 하방 베팅을 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특히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때는 무조건 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풋옵션을 사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발라먹고 털어버리는 방법은 뭐다? 아주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빠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한번 쇼커버링처럼 반등을 줘서 털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200이 깨지자마자 이렇게 3일 연속 반등이 나왔죠. 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부터 계속 안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옵션이라던가 그리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베팅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죠. 하방 베팅 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난번 옵션 만기일까지 계속 끌어올렸으니까 이번에도 끌어올려버리면은 나는 청산을 당할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이 시작되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견뎌요? 다우하고 나스닥 야간 선물이 저렇게 폭락이 나왔으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지수 안 좋겠지 하면서 미스터블루 같은 거 상따를 들어가거나 혹은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 근데 여기 27%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만큼 손실을 봤습니까? 27%만큼 오른 게 다 빠졌고,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10%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3일 만에 마이너스 37%야.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수가 오를 때 어떤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갔나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찍었는데, 상한가를 간 이유도 정말 웃기죠. 지난번에는 무슨 사우디 네옴시티 신기루 같은 뉴스 갖다가 종목들을 팍 올리더니 이번에는 무슨 두바이에서 10년 동안 일경을 투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헛소리 같은 뉴스를 가져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셨죠. 금호건설 같은 경우엔 두바이에 센트럴 국제공항 마감 수주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무근으로 시간의 단일가부터 상한가가 풀렸고, 보시면은 이렇게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한 번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하락한 거래량이 상승한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등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내릴 때 가는 종목을 베팅했어도 깨지고, 지수가 오를 때 가는 종목을 베팅했어도 깨지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어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날의 검을 가진 상황이었는데, 자,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말했었죠. 여러분들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루 이틀 좀 크게 반등 나온다고 해서 다른 불개미들처럼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했던 얘기고, 실제로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이렇게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저 영상을 올린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금을 100%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미친 듯이 매매를 했습니다. 정말 매매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 지수가 여러분 첫 반등이 나올 땐 정말 끝내줬어요. 매매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났어. 보시면은 여기 체결 가격을 봐봐요. 여기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한 번 더 매수,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매수. 매도는 얼마에 했다? 여기 4960, 4970. 자, 여기도 봐봐. 여기 보시면은 4,900원대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5,000원대 전량 매도.
이건 여러분 제가 매매를 잘한 게 아니라 종가까지 종목들이 고가를 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싶어도 손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조이시티를 제가 중간에 팔지 않았었으면은 당연히 손실을 봤겠지만 조이시티가 이렇게 5,000원을 돌파하자마자 아까 5030에서 던졌고 그리고 뭐 제일파마홀딩스 제약바이오주죠. 이런 종목도 매수는 이렇게 1,700원대에 계속 매수를 하고 매도는 1,800원대에 전량 매도. 이건 자랑할 게 없는 게 그날 종가 고가로 간 종목 혹은 상한가를 간 종목이 많아요. 자,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월 4일 날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봐봐 이날 상한가를 갔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2, 3% 조금 먹고 나왔다? 나는 여러분 이게 더 갈 것 같았는데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 왜 그런 줄 알아? 아니 이번에도 똑같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TV BJ분이 갑자기 웨이버스를 매수하는 거야. 근데 저분이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고점을 찍고 폭락했던 적이 너무 많으니까 저분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팔고 나갔거든. 근데 상한가 갔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를 발먹었는데 여기 한 7% 정도 못 먹은 게 너무 좀 아쉬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갭이 떴는데 야 여기서 그냥 홀딩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가져갔으면 최소 20%인데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은 이거는 미래고 요거 못 먹은 게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날은 너무 흥분을 해버렸어. 전략은 되게 좋았거든. 전략은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저렇게 지수가 급등이 나오니까 강한 종목, 종가 고가까지 가는 종목을 그냥 어디 부근에서 발라 먹어도 수익이 다 나가지고 여기서 멈추고 그냥 끝냈으면은 해피엔딩. 아니 지난 영상에서는 지수 반등이 하루 이틀 나올 때 흥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본인은 흥분을 너무 크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뻔한 스토리 아닙니다. 금호건설에 제가 상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거 그건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어. 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 날은 상한가를 가지 않았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1월 4일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 웨이버스를 상한가를 못 먹어서 극도로 흥분을 했지만 이런 흥분이 왔을 때 크게 때려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장중에 슬램덩크를 예매를 했습니다. 자, 슬램덩크 더 퍼스트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과거에 슬램덩크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말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3D로 리메이크 돼서 나온 이 극장판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슬램덩크 극장판이 여러분 자막판이 있고 그리고 성우 더빙판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자막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만 잠깐 하고 오후에는 상영을 안 해. 그리고 더빙판 같은 경우에는 오후 때 시간이 몰려있거든. 근데 나는 성우 더빙판이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극장에 가면은 슬램덩크를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회차인 성우 더빙판을 보려고 2시간 정도 기다리게 된 거야. 근데 저 2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았을 때 할 게 없으니까 그동안 집안일을 너무 안 했어.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리고 막 방안이 개판이어서 청소하고 빨래 설거지를 하자 하고 바로 영화관을 가야 되는데 영화관을 가지 않고 집에서 1시간 정도 있었어. 이게 제일로 큰 실수예요. 왜냐면은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았을 때 솔직히 청소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하니까 상관이 없고 빨래하고 설거지 같은 경우에도 빨래는 그냥 세탁기에 넣으면 되는 거고 설거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본인이 해야 돼. 식기세척기가 없으니까. 설거지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설거지 패턴. 이 난강토건이라는 종목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요렇게 갑자기 대우건설 찌라시 띄워놓고 상한가 근처까지 보낸 다음에 쫙 다 빼버렸어. 올랐던 거 다 빼버렸는데 갑자기 또 금호건설이 상한가를 가니까 이 녀석이 또 가벼운 주식이니까 장중에 25%가 올랐죠. 근데 금호건설이 깨지니까 이 녀석은 똑같이 따라서 깨지면서 요렇게 다시 내려왔는데 와, 나 이런 설거지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대판 깨졌나?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 여러분 제 스토리는 이런 진부한 스토리가 아니야. 저는 여러분 주식도 한 종목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플레이를 하거든요. 청소하고 빨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청소기도 돌려놓고 빨래 세탁기도 널어놓고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멀티플레이를 하는 거야. 설거지를 하면서 휴대폰을 삼각대에 꼽아두고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이러면은 4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와중에
주식까지 하면서 설거지 매매법을 창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다가는 삼각대를 세워놓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고, 또 한쪽은 이 갤럭시 패드에다가 모니터를 스캔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 모니터가 1, 2, 3, 3개가 있는데 차트가 나오는 모니터 3번 모니터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3번 모니터 차트를 이렇게 딱 켜놓고 어떻게 했다? 주식을 매수를 했어. 여기 매수창 같은 경우 이렇게 조그만하게 팝업창 띄워가지고 여기 나오는 차트에 나오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동시에 유튜브도 보고 주식 차트도 보고 주식도 매수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매매법을 실시했거든요. 저는 여러분 1월 4일날 본 종목이 뭐다? 제이시언입니다. 자,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찍고 종가는 플러스 23.85% 약간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테마죠? 예, 드론 테마입니다. 북한에서 드론 부대가 한국에 넘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도 갔었는데,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안 빠지고 종가 고가까지 갈 때는 방심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방심? 자, 지수가 좋을 때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풀린 종목은 종가에 갑자기 끌어올려서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자,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1월 4일날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를 오전 중에 터치를 했고 상한가를 말지를 못했어. 그리고 한 27%에서 30%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제이시언을 정확히 한 27.5% 정도에 딱 매수를 해가지고 반은 상한가를 터치했을 때 팔고 나머지 반은 끌고 가서 그 다음날 갭 떴을 때 파는 전략을 짰어요. 그런데 이런 매매를 안 해도 되는데 아까 웨이버스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종가 직전에 약간 좀 무리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자,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말기를 실패를 했고 종가는 플러스 23.85%로 마감이 됐어. 그리고 내가 샀던 금액은 약 27.5%니까 종가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김천재는 약 3%에서 4% 정도 손실을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뻔한 클리셰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 침착맨 유튜브의 뉴진스 초대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침착맨 유튜브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듣고 뉴발란스 요런 신발 회사에서 새로 만든 신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이브에서 만든 걸그룹이더군요. 그래서 침착맨 유튜브를 보면서 깔깔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분명히 차트는 제이시언을 켜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차트는 제이시언을 켜놓고 종목은 코컴을 사버린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는 진짜 미친놈인가 봐요 여러분. 이 코콤이랑 제이시언이 둘 다 드론 테마고 끝자리가 여러분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해가지고 내가 헷갈릴 수밖에 없었어. 이 끝자리가 620원이라던가 910원이 제이시언도 그 당시에 막 910원 이렇게 끝자리가 맞춰 있었고 코콤도 똑같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클릭한 게 아니라 요 조그만한 갤럭시 패드에 나온 요 매수창에서 클릭을 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 거지. 그리고 여러분 이놈은 미쳤어요. 자 보세요. 2시 때부터서 제이시언이 상한가를 못 말자 요렇게 고점 대비해서 10%를 빼버리는 거야. 10%. 나는 27%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산 지점은 여기였고 얘는 내가 산 금액의 마이너스 9% 정도 급락이 나왔어. 종가까지 최저가로 가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코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가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다음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18%가 오르면서 홀딩했으면은 제가 못해도 5% 이상 수익이 났을 거고 중간에 만약에 물을 타서 버텼다?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저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제가 실수를 했으면은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손절하는 스타일입니다. 마이너스 9%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실수했지만 다음날 어떻게 돼? 3일 단일가라던가 혹은 투자주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던지면 큰일 날 수 있어. 자 저는 아까 보시면은 6,550원에 던졌는데 종가 기준 최저가에 그날 손절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네다섯 종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팍 수익 나가지고 그날 진짜 올킬하고 진짜 기분이 좋았는데 저거 한 방에 오늘 벌었던 거 거의 다 날라갔어요. 정말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주식 초보자분들이라던가 혹은 손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아침에 정말 크게 먹고 기분이 너무너무나 좋았어. 근데 마지막 매매를 실수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손절을 안 해.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서 전날에 벌었던 수익금 다 날리고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나중에 주식하다 생기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은 지수가 1400에서 3300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내가 손절을 하면은 그 다음날 오히려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은 본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안 좋은 습관이죠. 손절해야 될 타이밍에 손절을 안 하게 되는 습관이 2년 동안 정착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코콤이라던가 제이시어는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가지고 제가 홀딩을 했으면 크게 먹었겠지만 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실패를 했어. 그럼 여기서 한 마이너스 3%에서 4%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끊으면은 손실이 적어. 근데 다음날 또 급등 나오거나 전고가 한번 뚫러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홀딩했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11%를 때려 맞으면서 마이너스 3%로 끝낼 수 있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요날 한번 개미 털기다 혼자 생쇼를 했다라면은 그 다음날 추가적인 마이너스 5%를 맞으면서 마이너스 18%의 손실을 3일 만에 볼 수 있는 이런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런데 초보자분들이라던가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만들어요. 내가 지금 손절을 안 해야 되는 이유. 미국의 야간 선물이 이렇게 막 2%, 3% 오르고 있는데 다음날 조금이라도 갭이 뜨거나 오르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홀딩하다가 저렇게 때려맞습니다. 그리고 자칭 장기 투자 이 꼴 치고 그냥 물리신 분들 주식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하기 싫어가지고 기업의 가치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이거는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다. 나는 다른 개미와 다르다. 스마트한 개미다. 요런 식으로 자위를 하면서 손절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개소리죠. 기업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본인은 그냥 개잡주를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물렸는데 혼자서 생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남들과 다르게 오히려 손절할 구실과 손절할 이유를 만들어 버립니다. 분명히 12월 29일 날 단기 과열 종목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공시를 봤기 때문에 코콤은 여기서 단기 과열에 걸려 버리면은 3일 단일가가 걸릴 것이고 3일 단일가면은 내가 가진 물량을 던질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무서움 때문에 저는 바로 손절을 했죠. 물론 손절을 하면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저 코콤 손절한 다음에 기분이 더러워서 영화 예매했던 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혼자 쓸쓸하게 영화를 보고 왔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가 뭐다? 저처럼 지수가 좋다고 흥분하거나 혹은 방심하면은 그냥 계좌가 펄해집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3일 동안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 또 주식을 사려고 할 겁니다. 왜? 미국이 2% 이상 상승이 나왔고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나왔는데 민간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폭을 높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꼬시는데 여러분들은 CPI 때도 이렇게 미국 증시가 올리는 척 했다가 제자리로 갔고 두 번째 CPI가 발표됐을 때는 이번에는 찐이다 이렇게 보여줬지만 다시 나스닥이 저점으로 내려온 것만 봐도 아시죠? 이건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거에 대한 이유를 붙인 것 뿐이죠.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 코스피가 갭이 뜨면서 2300부터서 시작하면은 와 코스피 2300 다시 뚫었구나. 외국인 기관이 옵션 만기일 날 하방 베팅이 아니라 상방 베팅을 했구나. 그럼 이번 주 계속 오르겠네? CPI 때하고 냄새가 똑같은데 야 이번 주에 진짜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아니란 생각하다가 내일부터 다시 깨지는 분도 또 나올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1월 9일부터서 12일은 무슨 행사가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제약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오히려 폭락을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지난주 지수가 아무리 좋아도 화일약품을 비롯한 제약과 바이오주는 전부 다 하락으로 끝났죠. 자, 화일약품 목요일 날은 7%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약과 바이오 종목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중요한 게 뭐다? 단일가라던가 투경에 걸리려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일 단일가에 걸릴 수 있으니까 세력들이 단일가 안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하락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3일 단일가가 풀린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3일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반대로 HLB라던가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뻔한 뉴스, 무슨 리보세나빔 뉴스 또 띄워가지고 이렇게 11.47%가 급등이 나왔지만, 요건 보시면 아시다시피 밑에 받쳐주는 호가도 별로 없기 때문에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면은 매도도 힘들고, 리보세나빔 뉴스를 벌써 2번이나 써먹으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다 죽였던 지옥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때는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던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특히 조심하시고, 내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뉴스 속보로 지금 인천 동해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저 뉴스 때문에 내일 삼형엠텍을 비롯한 지진 관련주 아침부터 급등이 잠깐 나오겠지만 이런 애들이 상한가를 말 거라는 생각은 기대하지 마세요. 왜? 재료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한 번 나면 안 돼요. 그 다음날은 더 큰 지진이 나야지 지진 관련주가 갈 수 있는데, 이런 뉴스는 오히려 내일 지진 관련주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면은 거기가 최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월 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 있지만 중국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설 연휴 춘절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공휴일 중에서 춘절 같은 경우에는 1월 21일부터서 1월 27일이거든요. 그럼 또 언론에서는 뭐 한국의 뉴요커가 몰려온다, 중국의 왕서방, 감기약 말고 한국의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자파들을 사나 하면서 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한국 화장품 중국에 안 팔립니다. 아니, 팔리려면은 빼빼로데이 11월 10일 날 광군절 날 불티나게 팔렸어야죠. 한국의 K뷰티 같은 경우는 광군절에도 달 볼 일, 별 볼 일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주 삼성과 LG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를 찾았다, 요런 뉴스 하나 가지고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이거 그렇게 큰 뉴스 아닙니다. 저런 뉴스에 코맥스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도 상한가 거래량을 보세요. 전날 이렇게 꼬시고 다 빼버렸을 때 거래량과 똑같고, 요 녀석 거래량이 옛날에 상한가를 못 갔을 때 거래량보다는 미치지도 못해요. 근데 이 정도로 상한가를 갔다? 에이, 뭐 그 다음날 잠깐 이렇게 갭 딱 띄워놓고 그냥 십자가 만들고 끝날 가능성 농후합니다. 내일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로 코스피가 보합 정도만 유지해줘도 땡큐 베리 마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2300 돌파하고 여러분들이 팍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겪겠지만 3일 동안 일단 미국 증시가 내릴 때보다 상승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난번 CPI가 발표된 다음에 옵션 만기일 때는 쭉 버텨줬으니까 이번에도 좀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조그만한 뉴스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두바이 일경 투자설이라던가 뭐 요런 신빙성 없는 뉴스라던가, 혹은 대통령이 이번에 노동과 연금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뉴스 나오니까 아침부터서 이렇게 교육 관련주가 쉽게 상한가를 찍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한가를 찍지 못했고, 장 초반 10분에서 15분 정도 잠깐 꼬시고 이렇게 고점에서 패대기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내일 아마 지진 관련주도 이런 모습을 보일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PI 지수가 잘 나온 다음에 지난번 6만원 돌파했다가 이렇게 다시
저점을 찍으러 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아침부터서 6만 원 돌파하고 6만 500원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2%에서 3%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 여러분 또 흥분하면서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지난번과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요런 종목도 실적 발표되고 악재 해소다 요런 뉴스로 여러분들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안도렐리하고 조금의 반등이 나와봤자 이번 달 말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를 하면은 어제 나왔던 뭐 고용 시장의 안정화를 찾아가지고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이런 게 다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24,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는데 후원해 주신 돈은 여기 보시면은 홈페이지 네임 서버 비용이 1년에 3만 원이 드는데 후원해 주신 돈으로는 약간 모자라서 제가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몇 개 팔아가지고 겨우 충당해서 냈습니다. 아, 내일이 불안합니다. 지금 시간이 4시 42분인데 이 동영상을 인코딩하고 올리면 또한 7시 정도 될 것 같고 그거 올리다가 또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제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주식을 또 못 파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합니다. 아무튼 다들 이번에 극장 가셔가지고 슬램덩크 더 퍼스트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